32번 다음 가로에 알맞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라겠죠? 내적 타당도가 뭐라 그랬죠? 내부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를 좋은 자재를 쓰면 좋은 분위기가 나온다겠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인 변수, 원인 변수, 그 다음에 결과 변수. 그러니까 원인 변수를 독립 변수, 정수 변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는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 우리 표본 확률 표준 방법이라겠죠. 확률 표준 방법. 그래서 뭐냐면 모집단에서 표집을 끄집어내는데 가급적이면 좀 크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평균 표집 방법을 아주 100명 중에서 두세 명보다는 10명이 낫겠죠. 그래서 평균 화적 방법을 높이게 되면 확률 표집 방법을 연구 대상에 선정하라. 표본의 크기를 한 명보다는 5명, 5명보다 10명이 낫겠죠. 그래 크게.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신뢰도란 어떤 데이터가 동일한 측정, 동일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일한 측정 대상을 측정할 때 일관성, 측정 결과를 산출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신뢰도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관성.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 진행할 때 사전 검사가 있고 사후 검사가 있잖아요.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하고 거의 동일시되면 이것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그런데 사전 검사에서는 전체 통계 점수가 10이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 사후 검사에서는 20이 나왔다. 그러면 측정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차. 항상 오차도 일정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사전 검사를 갖다 수학 시험 봤을 때 사전 볼 때는 50점이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점수를 해보니까 똑같은 문제로 그러니까 51점 나왔다. 그럼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오차가 범위가 적으면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적 접근이라고, 양적으로 접근은, 양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차는 줄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것은 측정을 한 번에 하고 되질 않죠. 최소 2번 이상은 해야죠. 그래서 많이 할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를 하겠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서는 타당도까지는 가지 않고 신뢰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한 근이 몇 g인지 아세요? 600g이에요. 근데 김치찌개를 만들 때 꼭 들어간 게 뭔지요? 무엇이죠? 돼지고기죠. 저는 김치찌개를 엄청 잘 끓입니다. 제가 끓여놓고 제가 먹어도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번 가던 정육점에서 오늘 돼지고기 한 근만 주세요. 600g 줬거든요. 그때는 쭉 별 의미가 없이 가져왔는데 어느 날 사오니까 g수가 좀 덜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돼지고기 그대로 하고 대덕 연구자한테 보냈거든요. 그 g수를 재주라고 그랬더만 500g이 왔더라고요. 그럼 우리 한 근이 얼마입니까? 600g이잖아요. 600g, 100g이 빠지죠. 그러면 신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더 해가지고 오면은 같은 딱 이것이 600g이 딱 됐다 그러면 신뢰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 정책 믿을만 하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차 범위가 50g 됐다가 100g 됐다가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신뢰도는 항상 똑같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이게 신뢰도가 높지. 어느 날 갑자기는 이렇게 A로 갔다가 어떻게 B로 갔다가 하면 신뢰도가 없죠. 그건 꼭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 친구들끼리 약속할 때도 2시에 보자. 근데 꼭 2시 반에 온 사람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그럼 그 사람은 신뢰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신뢰도 높죠. 2시 약속했는데 2시 반에 왔다. 그럼 얼른 보면 신뢰도가 떨어진 것 같죠. 2번, 3번, 5번에도 2시에 만났는데 2시 반에 왔다. 그 사람은 신뢰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쪽으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뢰도가 있고 부정적인 신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도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조금 오차가 줄으면 줄일수록 좋은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도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느냐? 검사법, 재검사법, 동형검사, 반분 신뢰도, 내적 일관성, 관찰자 신뢰도, 총 5가지가 있거든요. 재검사는 뭐냐면 동일한 검사, 동일한 시간 두고 2번 실시 후 일치하는 정도. 그러니까 사전 사후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프로그램 전에는 사전 검사했다가 그 내용 그대로 그 문제와 똑같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사후 검사하고 나서 거기서 측정을 하죠.
수치가 만약에 뭐 50이었다. 그러면 사후검사에서는 52가 나왔다든가 뭐 49가 나왔다. 그러면 신뢰가 상당히 높죠. 똑같이 50점 나오면 최고지만, 근데 측정에서는 항상 똑같을 수가 없어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동형검사, 동형이라고 하면 거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조사자가 개발한 조사 도구와 다른 도구와 상관관계 해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똑같은 검사를 갖다가 A라는 검사를 갖다가 A 다시로 검사하는 거, 그런 내용이죠. 이제 후에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분 신뢰도, 응답자에게 한 번만 실시하는 거예요. 그 추정하는 방법 한 번 딱 실시하고 마는 거죠. 그다음 내적 일관성, 내적 일관성은 크롬바 알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알파 값이 0에서 1 사이에서 값을 간다. 우리 내적 일관성, 크롬바 알파는 지금 통계 수치를 낼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크롬바 알파라거든요. 그것도 뒤에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찰자 신뢰도, 한 사람 관찰자하고 다른 관찰자 사이의 점수 결과로 산정하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하죠. A 전문가, B 전문가하고 똑같은 문제를 갖다 측정했는데 달라져. 그래서 이것은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신뢰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뢰도란 조사 과정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이 발생하는 현상을 반복해 관찰할 때 그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정도다. 신뢰도 그러면 항상 동일성, 똑같은 거, 같은 값, 오차 범위. 다시 말해 측정을 하는 도구에 있어 얼마나 결과에서 안정성, 또 이것을 신뢰도를 안정성 계수라고 하죠. 안정성이 있는지 추정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조사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도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검사 재검사법. 신뢰도에서 아까 6가지 5가지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검사 재검사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사전검사하고 사후검사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측정법은 서로 같은 대상자에게, 같은 대상자, 동일한 측정 동일한 도구를 사용했을 때 설문지가 똑같아야 되죠. 사전 설문지하고 사후 설문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시간, 프로그램 전과 프로그램 후 측정하여 2번 실시하는 값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관계수가 높기면 신뢰도가 높다. 다시 말해서 상관계수를 통해서 신뢰도를 추정하지만 여기서 오류가 한 가지가 발생하였다. 먼저 응답자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바람에 검사 과정을 실수했다.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사진 검사할 때 머리가 좋은 사람 다 암기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후 검사에서 똑같은 문제 나오니까 이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또 떠다란 말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 항상 동일한 검사, 동일한 대상, 일정 시간 간격 2번 걸쳐 실시한다. 이 2번 검사 시험 점수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2번 실시한 점수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안정성 계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 같은 것은 좀 차이가 있죠.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 그 다음에 동일한 대상, 동일한 설문지, 동일한 도구, 그래서 그 검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검사 재검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 일관성 있는 반응 정도를 신뢰도 측정이 한다. 동일한 응답자, 같은 측정 도구, 2번 실시, 그에 따른 점수에서 상관계수, 신뢰도를 측정한다. 이것을 안정도 계수라고도 한다. 두 번째 검사의 첫 번째가 동일한 응답을 하는 의도나 동일한 두 번째 검사 시기까지 시간에 따른 응답자의 변화에 따라 신뢰도에 대한 과대 혹은 과도 추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사진 검사할 때 이렇게 네모로 사각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 끝난 뒤에 똑같은 문제를 하니까 똑같이 사각형 나왔어요. 그럼 신뢰도 높겠어요? 안 낮겠어요? 굉장히 높죠. 반면 또 사각형으로 설문지 돌리는데 그 다음에 사후 검사에서는 약간 둥근 사각형이었어요. 이것도 신뢰도가 높다 할 수 있죠. 반대로 사전 검사에서는 사각형 나오는데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 나왔다. 이것은 신뢰도가 높겠어요? 낮겠습니까?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검사, 동일한 장소, 시간 간격,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재검사법에서는. 그 다음에 자 동형검사라고 있거든요. 동형검사라고 복수 양식법이라고 그래요.
그 독스 양식법이라 하는데 조사자가 개발 도구를 여러 가지 미안해서 동일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두 도구 사이의 상호계수를 통해 검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측정 도구 사이에서 동등한 계수가 높을수록 두 검사의 상호관계에 사용할 수 있다. 외대적 변수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동등한 두 개의 검사를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을 경우 측정 도구 자체의 문제인지, 예? 동등한 검사 개발의 실패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동형 검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뢰성이 없으니까. 어떤 게 문제점이 했을 때 어떤 원인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원인인지 이게 원인인지. 쉽게 말해서 테스트 A 삼각형 원형 마름모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이 모양을 딱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 유사하게. 근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이게 원인인지 이게 원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형 검사가 있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분 신뢰법. 반분 신뢰법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실도 타던도 같이 하는데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쪼개서 넣는다. 반 쪼개서. 이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은 한 방에 보는 거거든요. 두 번, 세 번, 재검사 같이 두 번, 세 번 한 게 아니고 한 번에 검사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도구를 응답자에게 한 번만 실시하는 신뢰도 측정 방법이다. 이것도 별로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알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측정 도구를 임의로 분할하여 마음대로, 여기서는 신뢰도하고, 제가 오늘 이번 강의에서 신뢰도하고 타당도를 검사하는데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쪼갰죠. 두 번, 이분화 시켰죠.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반분 신뢰면 스피어만 브라운. 이것은 무조건 반분 신뢰도에서 공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피어만 브라운 그러면 반분 신뢰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측정 도구 사이의 상관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측정한다. 무려 홀짝으로 나눌 수도 있고 내민적으로 내 마음대로 나눌 수 있고 이러니까 전반부 후반부 나눌 수 있고 우리 설문지 같은 거 보면은 전반부에서는 가장 쉽게 했잖아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가볍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뒤에 가서는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죠. 그렇게 전반부 후반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분화 시킨다. 그 말이죠. 이것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재검사, 재검사나 동형검사 같이 신뢰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문항을 반으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신뢰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측정 도구의 구성이 전반부, 후반부 크게 다르는 경우 신뢰도의 과소 수정의 위험을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분 신뢰법, 반분법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단위검사 시행, 그 다음에 스피어만 브라운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시험회 같은 거 보면 안 나오는 거 문제 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분 신뢰법도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내적 일관성 신뢰도. 내적 일관성이 뭐냐면 신뢰도를 구할 때 대부분 이 내적 일관성을 사용한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죠. 그래서 내적 일관성을 사용할 때는 도출된 것은 크롬바 알파 계수로 본다. 우리 논문 같은 데 보면 751 그런 거 있죠. 거의 다 크롬바 알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크롬바 알파 값은 0에서 1 값을 가진다. 그래서 0에서 1, 0.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크롬바 알파 값이 높을수록 신뢰감이 높다. 이게 0.999가 그러면 신뢰도 굉장히 높고 0점이란 말 빼고 크롬바 알파에서 0점이란 말 원래는 0. 몇몇몇 그래야 하는데 크롬바에서는 0 빼고 987, 751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981 그러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이건 반분 신뢰도는 이분화 시킨다겠죠. 그러나 이거 집단군에서 상관계수를 구한 후 여러 가지 구한 후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평균 낼 때는 평균으로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문항 간의 상관계수 높을수록 크롬바 알파가 커진다. 문화가 이게 뭐냐면 문화가 내용이 서로 공유되고 비슷하다. 그다음에 측정 도구의 문항 하나하나를 동형검사로 간주한다. 똑같은 내용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어떤 식이냐면 이게 뭐죠?
이분법이잖아요. 이것도 이분법. 다 이분법이죠. 근데 이분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크롬바 알파라고 하죠. 내적 일관성. 그다음에 각 문항의 일관된 응답의 여부를 확인한다. 척도 구성 항목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추출한다. 신뢰도 저해하는 항목은 다음 이 시간 끝나고 한번 별도로 하겠습니다. 신뢰도 저희 항목도 보면 8가지인가 9가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생활에서 항상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적 일관성이라는 게 뭐냐? 내적 일관성이란 신뢰도 측정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내적 일관성 항목은 항목들 간에 서로 상관관계를 평가한다. 서로 유사하고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항목들 간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내적 일관성이 높다. 뭐 0.98, 891 뭐 그런 거 그렇게 이야기죠. 그것이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감이 높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적 일관성이야 척도의 신뢰성. 내적 일관성의 척도 평가 방법은 크롬바 알파라 계수를 사용한다. 이 사람 독일 사람이거든요. 크롬바 알파 계수. 크롬바 알파 계수는 0에서 1 사이에 가본다. 이제 점 어쩌고저쩌고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뭐 일반적으로 0.8에서 0.9 이상이면 가장 바람직하다. 0.891 뭐 0.981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0.6에서 0.7이면 그냥 봐줄만 하고 그다음 0.6 이하일 때는 내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0.6 이상 나오면 안 되겠죠. 최소한 0.6에서 0.7 나와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조금 좀 내용이 조금 깊은 내용인데 논문 쓸 때 가장 이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차피 나온 문제니까 조금은 다뤄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찰자의 내 신뢰도는 한 명의 관찰자가 같은 장면을 2번 이상 관찰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관찰 기록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관찰자의 신뢰도, 관찰자 내 신뢰도, 관찰자 내 신뢰도가 있고 관찰자 2명 이상의 관찰자 간의 신뢰도가 있다. 관찰자가 동일한 장면이나 행동을 다시 관찰했을 때도 동일한 평가를 내는 정도를 말한다. 이것도 일관성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다가 어제도 검사하고 오늘도 검사하고 내일도 검사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거. 그래서 그것을 관찰 내 사람입니다. 관찰 내 신뢰도라고 하고요. 동일한 장면이나 행동을 여러 명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관찰자 평가했을 때 일치되는 정도를 말한다. 이 신뢰도는 반드시 보고돼야 한다. 이것은 관찰자가 하는 게 여러 명이라는 것은 전문가죠. 전문가들이 논문 심사할 때도 전문가들과 교수들이 와서 여러 명이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신뢰도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논문을 통과시키니 탈락시키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자의 신뢰도, 이것은 관찰자 내 신뢰도가 있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동일한 문제를 반복해서 측정하는 거고 관찰자 간 이게 전문가들 간의 신뢰도. 여기 가서 한 문제를 가지고 패널들, 전문가들이 뭐 여러 명이 모여서 똑같은 문제를 결과를 내는 것에 해서 일치하는 정도로 본다. 사실 이거 관찰자, 전문가들끼리 신뢰도 형성한다고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가장 고집 현상이 누구냐면 학자들이에요. 자기 학문을 갖다가 버리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찰자의 신뢰도는 조금 거의 뭐 있다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으로 그 다음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신뢰도에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원래 표적은 여기거든요. 표적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다 관역을 써야 돼요. 근데 전부 다 이쪽에 왔어요. 신뢰도가 높겠어요? 신뢰도가 떨어지겠어요? 신뢰도가 굉장히 당연히 높죠. 그러면 타당도는 뭐야? 이게 이 관역의 총알이 이쪽에 왔으면 타당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신뢰도는 일관성. 어제 쏘라, 어저께 화살 쏘라, 오늘 쏘라, 내일 쏘라 똑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신뢰도만 높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신뢰도도 굉장히 높다. 반면 타당도도 굉장히 높다. 자, 이 부분에는 신뢰도가 떨어지죠. 완전 떨어지죠.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잖아. 어떤 데는 오른쪽 동서남으로 막 분리되어 있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신뢰도가 아주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동서남으로 막 가야죠. 원래 한쪽으로만 방향하고 가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신뢰도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관성, 그 다음에 오차 범위를 줄이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차를 둔다. 그렇게 아시면 신뢰도는 많은 시험 문제가 됐든 우리 사회에서 됐든 거기서 신뢰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친구들 모임에서 2시에 만나자 했는데 꼭 2시 반에 온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도 한 번 왔을 때는 그러니 해. 내적 일관 척도하고 크롬바 알파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에서 우울증 척도로 했거든요. 신뢰도를 제한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서심리 요인이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분석에 사용된 문항들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는 0.897로 나타났다. 이거 크롬바 알파죠. 일반적으로 크롬바 알파 값이 0.6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 보니까 항목별로 이렇게 0.867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크롬바 알파는 여기다 0 넣는 것이 아니라 0.867 이렇게 되죠. 점 대신 0 대신 점을 넣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로 봤을 때는 수정된 항목의 전체 상관계수가 0.299로 나타났다. 0.3 미만의 항목 여러 항목들의 척도 간의 상관성이 낮으므로 10번 문항을 제거했다. 10번 문항을 어떻게 제거했는가를 보여드릴게요. 10번 문항 제거 후에 크롬바 알파가 0.862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가 나왔다. 클롬바 알파가 너무 낮으니까 이걸 10번 문항 이걸 제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클롬바 알파가 0.88 됐다.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은 이제 SPSS 그 통계 프로그램이거든요. 통계 프로그램 혹시 아신 분은 그냥 들어만 주세요. 자, 보면은 뭐 파일 편이 쭉 나오다가 분석이 보이거든요. 이 분석이 들어가면 척도 있어요. 척도에서 신뢰도 분석. 이걸 클릭을 딱 하고 나면 몇 가지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있는데 그까지는 좀 너무 버거우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그다음 이렇게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딱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크롬바 알파 값이 여기 나오죠. 신뢰도 통계량 해가지고 크롬바 알파 값이 0.781 항목수가 아까 10개 항목 중에서 우울증 척도 10개 항목 중에서 0.781 그래서 이 통계는 무난하다. 0.6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신뢰도 분석은 대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타당도 분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